안녕하세요. 오늘도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을 정도로 파란만장한 사연인데요. 30년간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아버지와 딸이 추모공원에서 운명적으로 만나면서 벌어지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가족에게는 단순한 재회가 아니라 정말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의심과 음모로 인한 감정 싸움, 유산 다툼,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반전까지. 매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꽃을 놓으며 고인을 추모하던 한 남성은 어느 날 자신의 첫사랑과 완전히 똑 닮은 젊은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성은 자신이 준비해오는 꽃다발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취향이 같았던 것뿐일까요? 알고 보니 그 꽃의 주인은 자신이 30년간 전혀 몰랐던 친딸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 딸의 등장으로 평온했던 한 가정에 엄청난 파장이 일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 가족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 충격적인 전개가 기다리고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눌러주시고 시작해 볼게요. 그 꽃다발은 우리 엄마에게 드린 건데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서울 근교 한 추모공원의 고요한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2024년 10월이었습니다. 가을의 따스한 햇살이 나무들 사이로 스며들어 추모비들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던 그 순간이었어요. 한태준 회장은 손에 들고 있던 하얀 국화 꽃다발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60세의 그에게는 30년 만에 들어본 그리운 목소리였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처음 듣는 목소리였지만 자신의 기억 속에 깊게 남아있는 목소리와 아주 비슷해서 친숙함이 느껴졌던 거죠. 사실 한 회장은 이미 충격을 받은 상태였어요. 매주 화요일 오후 이 시마다 어김없이 찾아와 꽃을 놓던 자리에 자신이 가져온 것과 완전히 똑같은 하얀 국화 꽃다발이 이미 놓여 있었거든요. 같은 크기, 같은 모양, 심지어 꽃을 감싼 포장지까지 동일했어요. 누가 먼저 온 건가? 의아해하며 그 꽃다발을 집어들려던 순간 바로 그 목소리가 들려온 거였어요. 천천히 뒤돌아본 한 회장의 눈앞에는 29세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의 단정한 헤어스타일, 그리고 손에는 자신과 똑같은 하얀 국화 꽃다발을 또 하나 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그를 놀라게 한 것은 그 여성의 얼굴이었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그 사람과 놀라도록 닮아 있었거든요. 같은 눈매, 같은 코, 같은 입술선, 심지어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상대방을 바라보는 표정까지 똑같았어요. 실례지만 어느 분을 찾으러 오신 건가요? 겨우 목소리를 찾은 한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 어머니요. 이은주라고 여기 계세요. 여성은 추모비를 가리켰어요. 그곳에는 고 이은주 1967년에서 2021년 향년 54세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 회장이 매주 화요일마다 어김없이 찾아와서 꽃을 놓던 바로 그 자리였어요. 한 회장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은주. 그 이름을 직접 들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추모비에 있는 글을 그저 보기만 했으니까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소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저씨는 혹시 우리 엄마와 알고 지내신 분이신가요? 소영은 지난 몇 주간 같은 시간에 이곳을 찾는 중년 남성이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다른 고인을 추모하러 오는 사람이려니 했는데 자꾸 엄마 자리 근처를 서성이는 것 같아서 이상했거든요. 저는 한태준이라고 합니다. 한태준. 소영이 그 이름을 되뇌더니 갑자기 얼굴이 굳어졌어요. 설마 선경그룹 회장님이세요? 한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을 때 소영의 표정이 급격히 차갑게 변했어요. 경제 뉴스에서 몇 번 본 적이 있는 얼굴이었거든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신을 버리고 간 사람이 있다고. 재벌 집안의 아들이었는데 가족들의 반대로 헤어졌다고. 소영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혹시 나이가 몇 살인가요? 한 회장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어요. 29살이에요. 그 순간 한 회장은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1995년생 29살. 30년 전 은주와 헤어진 시기와 정확히 맞아떨어졌거든요. 혹시 아버지에 대해서 들은 얘기가 있나요? 아버지요? 소영이 차갑게 웃었어요. 아버지는 없어요. 엄마가 혼자 저를 낳아서 키우셨거든요. 아버지라는 사람은 엄마가 임신한 것도 모르고 다른 여자와 결혼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소영이에요. 엄마 성을 따랐죠.
소영은 자신이 가져온 꽃다발을 어머니 추모비 앞에 놓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29년간 존재도 몰랐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딸이라고 하실 건가요? 웃기지 마세요. 정말 몰랐어요. 은주 씨가 임신한 줄 전혀. 몰랐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소영의 목소리는 점점 거칠어졌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아세요? 혼자서 밤낮 없이 일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얼마나 차갑고 따가운지. 그런데 그 사이에 당신은 편안하게 재벌 생활하면서 잘 살고 계셨겠네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그냥 가세요. 당신에게는 이미 완벽한 가족이 있잖아요. 그 말을 남기고 소영은 추모공원을 나섰어요. 한 회장이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한 회장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30년 만에 만난 딸이 자신을 완전히 거부하는 현실이 너무 참혹했거든요. 이제 30년 전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94년 가을, 시내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 서울에 첫눈이 내리던 어느 저녁이었어요. 30세의 한태준은 아버지 한국호 회장의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중환자실 앞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선경그룹의 후계자인 그였지만 지금은 그저 아버지의 생사를 걱정하는 아들일 뿐이었어요. 보호자분이세요? 뒤돌아보니 하얀 간호복을 입은 젊은 간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27세의 이은주였어요. 깔끔하게 올린 머리와 맑은 눈동자 그리고 따뜻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환자의 아들입니다. 많이 걱정되시죠? 하지만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으니까 너무 염려 마시고 기다리세요. 은주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지친 태준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태준은 중환자실 앞에서 밤을 샜습니다. 몇 시간마다 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하러 오는 은주와 짧은 대화를 나누며 긴 밤을 견뎠어요. 아버지의 수술은 성공했지만 회복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한 달여간 병원을 오가며 태준은 자연스럽게 은주와 가까워졌어요. 간호사님 항상 감사합니다. 다른 환자분들보다 특별히 더 신경 써주시는 것 같아서요.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보호자분은 뭘 하세요? 회사를 다녀요. 선경그룹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어머, 그 큰 회사요? 그럼 일도 바쁘실 텐데 아버님께 정말 지극정성이시네요. 부모님이 뿌듯하시겠어요. 은주는 순진하게 웃었어요. 눈앞에 이 친절한 남성이 그 회사의 후계자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뭐 그런 셈이죠. 태주는 자신이 회장 아들이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어요. 은주의 순수한 모습이 좋았거든요. 아버지가 퇴원한 후에도 태주는 은주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매주 병원 앞 꽃집에서 꽃을 사서 간호사실에 보냈어요. 정성스러운 편지와 함께요. 3주가 지나자 은주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결국 은주가 먼저 연락을 했어요. 태준 씨, 저 은주예요. 은주 씨? 정말 은주 씨가 전화를 주신 건가요? 첫 데이트는 한강공원 근처의 작은 카페였어요. 3월에 따스한 바람이 불던 토요일 오후였어요. 같이 와주셔서 고마워요, 은주 씨. 저도 너무 좋네요. 이런 곳 처음 와봐요. 그렇게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만나게 되었고 한 달 후에는 거의 매일 만나게 되었어요. 은주야, 오늘 정말 예쁘다. 7월의 한 저녁 한강공원에서 산책하던 태준이 은주에게 말했어요. 뭘 그런 말을. 부끄러우니까 그런 말 좀 하지 마요. 나랑 결혼합시다, 은주 씨. 갑작스러운 태준의 프로포즈에 은주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요? 매일매일 생각했어요. 은주 씨 없는 인생은 더는 상상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저희는 너무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은주의 마음도 흔들렸어요. 사실 그녀도 태준을 사랑하고 있었거든요. 시간을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태준에게는 해결해야 할 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가족들이었습니다. 태준아, 너 요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태준을 서재로 불렀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여자 만나는 거 알고 있다. 간호사라는 그 여자 말이다. 태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버지, 내가 성인이니까 연애하는 건 상관없다. 하지만 결혼은 다른 문제다. 우리 가문에 맞는 사람이어야 한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되는 건가요? 사랑? 아버지가 코웃음을 쳤어요. 그런 감정적인 것으로 평생을 좌우할 수는 없다. 김 의원님 따님과 혼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싫습니다. 저는 은주 씨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럼 회사도 포기할 셈이냐? 그리고
아버지가 차갑게 말했어요. 그 간호사에게 해가 갈 수도 있다. 뭐라고요? 사업이라는 게 참 복잡한 거다. 내가 고집을 부리면 그 여자의 병원에서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도. 아버지의 위협에 태주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아버지 설마 선택해라. 집안을 택하고 그 여자를 포기하던지 아니면. 며칠간의 고민 끝에 태주는 결론을 내렸어요. 은주를 안전하게 지키려면 자신이 떠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은주야, 잠깐 볼까? 한강공원에서 만난 그날이 두 사람의 마지막 만남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은주야, 미안해. 갑자기 뭘 미안하다고 해요? 우리 헤어져야 할 것 같아. 은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한 건 아니야. 그냥 우리는 너무 다른 세상 사람인 것 같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결혼하기로 했어. 다른 사람과. 은주는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몸이 굳어졌어요. 거짓말이죠? 진심이야. 미안해. 저한테 결혼하자고 하셨잖아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마음이 변한 거야. 그 말을 하는 태준 자신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정말 마음이 변한 거예요? 은주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눈물이 글썽글썽했지만 참고 있었어요. 응. 은주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태주는 은주가 임신한 줄 전혀 모른 채로요. 헤어진 후 한 달이 지났을 때 은주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임신. 양성 반응이 나왔을 때 은주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태준 씨한테 알려야 할까? 하지만 이미 다른 여자와 결혼하기로 한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마음이 변했다고 말한 남자에게 말이에요. 며칠간 고민하다가 은주는 결심했어요. 혼자서 키우자. 1995년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지금보다 훨씬 차가웠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따가웠고 병원에서도 눈치를 줬어요. 은주야, 아이 아버지는 누구야? 왜 결혼 안 해? 그냥 혼자 키우기로 했어요. 1996년 7월 15일 소영이가 태어났어요. 작고 귀여운 아기를 보는 순간 은주는 모든 것을 잊었어요. 안녕 소영아. 엄마가 너만큼은 행복하게 키워줄게.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밤 근무까지도 마다하지 않았고 주말에는 개인 간병일도 했어요. 한편 태주는 의례적인 결혼식을 올렸어요. 신부는 김 의원의 딸 최수연이었어요. 하지만 태준의 마음은 여전히 은주에게 있었어요. 곁에서 함께 행복할 수는 없어 마음이 아프지만 은주가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기를 바랐습니다. 추모공원에서 만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한 회장은 그 사이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소영에 대한 조사를 했어요. 이소영, 29세, 편모 가정에서 성장, 현재 중소기업 회계팀 근무, 연봉 3,500만 원. 보고서를 읽으며 한 회장의 마음은 무거워졌어요. 한편 집에서는 부인 수연이 남편의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어요. 여보, 요즘 뭔가 달라 보여요. 그런가? 네, 어디 다녀오는 날이 많아졌고. 혹시 무슨 일 있어요? 수연은 30년간의 결혼 생활로 남편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도 느끼고 있었고요. 그냥 새로 시작하는 사업부 때문에 그렇지 뭐. 하지만 수연은 의심을 거두지 않았어요. 며칠 후 수연은 남편을 미행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남편이 젊고 예쁜 여성과 카페에서 만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저 여자는 누구지? 수연의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30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느꼈던 불안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집에 돌아온 수연은 남편을 기다렸어요. 여보,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 당신이 다른 여자와 만나는 걸 봤어요. 한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30년 동안 제가 느꼈던 게 맞았네요. 당신 마음에 다른 여자가 있다는 게, 그건 말하자면 복잡한 얘기야. 복잡하다고요? 뭐가 복잡해요? 한 회장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 아이는 내 딸이야. 딸, 결혼 전에 만났던 여자가 있었어. 그 사람 딸이야.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설마, 그 간호사? 나도 몰랐어. 최근에 알게 됐어. 30년간 모르고 살다가 갑자기 딸이 나타났다는 얘기네요.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요? 29살. 수연은 계산해보니 자신들이 결혼한 시기와 맞아떨어지는 것을 알았어요. 알고 보니 우리 민준이한테 누나가 있었던 거네요. 수연의 목소리는 점점 차가워졌어요.
그 순간 수연의 머릿속에 불현듯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기억 하나가 되살아났어요. 신혼 때 남편의 서재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발견했던 사진 한 장. 젊은 태준과 함께 웃고 있는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이었죠. 사진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1994년 12월 11일 사랑하는 은주아 라고 적혀 있었어요.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것은 들어 알고 있었지만 결혼하고 나서도 잊지 못하고 사진까지 간직하고 있었다니. 게다가 그때 남편에게 물어봤을 때 옛날 친구라고 얼버무리며 사진을 서둘러 치워버렸던 기억까지. 수연은 지난 30년간 느꼈던 모든 불안과 질투가 한꺼번에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어요. 그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은 30년이 지나도 잊혀지지를 않았으니까요. 그날 밤부터 수연의 마음속에는 위험한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30년간 다른 여자나 마음에 품고 살던 남자를 내가 왜 참아왔는데? 우리 아들 민준이한테 갈 재산 때문인데. 이제 와서 갑자기 딸이라고 나타나서는 내 아들이 가질 걸 나눠 갖겠다고. 수연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질투와 분노 그리고 위기감이 동시에 몰려왔거든요. 다음 날 수연은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여보, 그 아이 소영이라고 했죠? 저도 만나보고 싶어요. 뭐? 당신 딸이고 민준이 누나인데 나도 궁금하지 않겠어요? 한 회장은 당황했어요. 하지만 소영이가 불편할 것 같은데. 그럼 한번 물어보세요. 저와 만날 의향이 있는지. 수연은 겉으로는 이해심 많은 아내를 연기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직접 만나서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파악해야겠어.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위협이 된다면 어떻게든 제거해야지. 며칠 후 수연은 자신의 친구이자 선경그룹 법무팀 변호사인 박미정을 만났어요. 미정아,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뭔데? 만약에 말이야. 남편한테 혼외 자식이 있다면 상속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갑자기 웬 상속 얘기야? 그냥 궁금해서. 박미정은 의아했지만 대답했어요. 법적으로는 인지를 하면 상속권이 생겨. 그런데 왜? 설마 태준 오빠가? 아니야. 그냥 드라마 보다가 궁금해서. 하지만 박미정은 수연의 표정에서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어요. 수연아, 혹시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은데.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로. 집에 돌아온 수연은 자신만의 조사를 시작했어요.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 사설 탐정을 고용하고 법무팀 직원들을 통해 소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수연은 소영의 회사 앞에서 그녀를 지켜봤어요. 저 애가 그 아이구나. 수연은 소영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질투와 동시에 위기감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 여자를 꼭 닮은 외모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정말 첫사랑이라던 그 여자를 그대로 빼다 박은 것 같네. 그래서 더 위험해. 그이가 저 아이를 볼 때마다 그 여자를 떠올릴 거야. 한 회장이 소영에게 수연과의 만남을 제안했을 때 소영은 한참을 고민했어요. 한 회장님 부인이 저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요? 그래. 너를 궁금해해. 어색할 것 같은데. 어색하겠지. 하지만 한 번은 만나봐야 하지 않을까? 소영은 며칠 고민한 끝에 만나기로 했어요. 12월의 어느 추운 일요일, 세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을 때 수연은 겉으로는 따뜻하게 웃었어요. 안녕하세요, 소영 씨. 최수연이라고 해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속마음은 달랐어요. 소영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니 더욱 위기감을 느꼈거든요. 예쁘고 똑똑해 보이는 것은 물론이고 남편이 소영을 바라보는 눈빛이 남다른 것도 느꼈어요. 소영 씨는 무슨 일 하세요? 회계 일해요. 어려운 일이겠네요. 혼자 사세요? 네, 원룸에서 혼자 살아요. 원룸에서 혼자 산다고? 그럼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구나. 수연은 소영의 약점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돌아가신 지는 오래됐어요? 3년 정도 됐어요. 많이 그립겠어요.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정말 따뜻한 분이셨어요. 저를 혼자 키우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도 한 번도 원망하는 소리 안 하셨어요. 수연은 소영을 보며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이 아이가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위협적일까? 겉으로는 따뜻하게 대했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소영 씨, 저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뭐든지 물어보세요. 정말 괜찮으세요? 제가 나타나서 처음엔 놀랐죠.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어요. 수연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집에도 놀러 와요. 가족이잖아요.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수연은 소영을 집으로 불러서 더 자세히 관찰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무슨 수든 써야겠다고 생각했죠. 몇 주 후 소영이 처음으로 한 회장의 집을 방문했어요. 와, 집이 정말 크네요. 소영은 재벌가의 저택을 보며 감탄했어요. 들어와 소영아. 수연은 한 회장의 옆에서 겉으로는 따뜻하게 맞이했지만 속으로는 소영의 반응을 예리하게 관찰했어요. 역시 돈에 관심이 있구나. 저런 표정을 보니 확실해. 민준아 인사해. 소영 누나야. 민준이 나타났을 때 소영은 어색해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준이라고 해요. 말 편하게 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민준은 소영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봤어요. 어머니인 수연에게 먼저 들은 말이 있었거든요. 민준아, 저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 가족이 되려고 하는 것 같아. 조심해야 해. 어머니,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이 아버지 딸은 맞아요? DNA 검사를 해봐야 확실하겠지만 어쨌든 경계는 해야 해. 우리가 모르는 속셈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식사 시간에 수연은 의도적으로 소영을 곤란하게 하는 질문들을 했어요. 소영 씨,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어요? 그냥 지금처럼 살려고요. 결혼 계획은 없어요? 아직 그런 생각은 없어요. 그럼 평생 혼자 살 생각이에요? 소영은 점점 불편해졌어요. 수연의 질문들이 너무 계산적으로 들리고 말투에는 가시가 돋쳐 있는 것 같았거든요. 아직 확실하게 정하지 못했어요. 그렇구나. 그런데 혹시 아버지께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생각은 없어요? 네. 갑작스러운 질문에 소영이 당황했어요. 아, 그냥 궁금해서. 29년간 못 받았던 용돈이나 학비 같은 것들 말이에요. 아니요. 그런 생각 없어요. 정말요? 재벌집 딸이 된 건데? 수연의 말에는 역시 가시가 돋아 있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웃으며 말했어요. 한 회장이 끼어들었어요. 당신 그런 얘기는 뭐하러 해요? 괜찮잖아요, 여보. 가족끼리 뭘 못 물어봐요. 그날 저녁 소영이 집에 돌아간 후 수연은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저 아이 뭔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 우리 집 보는 눈빛이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보던데요. 여보,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눈엔 긴장한 모습만 보이던데.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그리고 경제적인 도움 받을 생각 없다고 했지만 표정을 보니 거짓말 같았어요. 한 회장은 부인의 말에 불편함을 느꼈어요. 소영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야. 30년간 모르고 살았던 아이를 어떻게 그렇게 확신해요? 며칠 후 소영의 회사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소영 씨, 부장님이 찾으세요. 네, 부장님이요? 소영이 부장실에 들어갔을 때 부장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소영 씨 앉아요. 소영 씨, 혹시 요즘 무슨 문제 없나요? 무슨 문제요? 며칠 전부터 회사로 이상한 전화들이 오고 있어요. 소영 씨에 대한 뒷조사를 하는 것 같은. 소영은 깜짝 놀랐어요. 뒷조사요? 네. 근무 태도나 개인 신상에 대해서 묻더라고요. 혹시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을 일 있어요? 아니요. 전혀 없는데요. 그럼 뭐 때문에 그런 전화가 올까요? 소영은 불안해졌어요. 도대체 누가 자신을 조사하는 걸까요? 그리고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소영 씨, 미안한데 이번 프로젝트에서 빠지는 게 어떨까요? 네. 왜요? 위에서 그러네요. 다른 사람을 투입하라고.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한 건 없는데 그냥 회사 사정이라고 해요. 소영은 당황했어요. 그 프로젝트는 자신이 몇 달간 준비해온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집에 돌아온 소영은 한 회장에게 전화했어요. 아버지, 혹시 제가 아버지 딸이라는 걸 다른 사람이 알까요? 왜? 무슨 일 있어? 회사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누군가 저를 조사하고 있는 것 같고 중요한 프로젝트에서도 제외됐어요. 한 회장은 불안해졌어요. 혹시 수연이가?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한 회장은 수연을 추궁했어요. 수연아, 혹시 소영이 회사에 무슨 일 벌이지 않았어? 무슨 소리예요? 제가 왜 그런 일을? 소영이가 회사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던데.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혹시 그 아이가 회사에서 문제를 일으킨 건 아니에요? 수연은 태연하게 거짓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저 아이가 우리 가족을 위협하지 못하게 만들어야지. 소영은 회사에서 벌어지는 이상한 일들에 대해 자신만의 조사를 시작했어요. 선배, 혹시 우리 회사에 연락 온 그 사람들 전화번호 아세요? 왜? 뭐 때문에? 그냥 궁금해서요. 동료의 도움으로 소영은 그 전화번호를 알아냈어요. 그리고 역추적해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선경그룹 계열 회사?
전화를 건 곳이 선경그룹과 관련된 업체였던 거예요. 설마 아버지가? 하지만 곰곰 생각해보니 아버지가 자신을 해칠 이유는 없었어요. 그렇다면 최 여사님이? 소영은 서서히 진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소영은 한 회장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아버지, 최 여사님이 저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뭔 소리야? 그럴 리가 없어. 회사에서 벌어진 일들 모두 최 여사님과 관련된 것 같아요. 소영아, 증거도 없는데 그런 말하면 안 돼. 그럼 확인해 보세요. 정말 최 여사님이 한 일인지. 한 회장은 고민에 빠졌어요. 부인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소영의 말도 일리가 있었거든요. 며칠 후 한 회장은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조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회장님, 부인께서 소영 씨의 회사에 압력을 넣으신 게 맞습니다. 뭐라고? 선경그룹 계열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압력을 가했어요. 그리고 소영 씨에 대한 신상 정보도 수집하고 계셨고요. 한 회장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왜? 아무래도 소영 씨를 경계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속 문제나 가족 관계에서 위협으로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날 밤 한 회장은 수연과 심각한 대화를 나눴어요. 수연아, 이제 그만해. 뭘 그만하라는 거예요? 소영이한테 하고 있는 일들 말이야. 수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다 알고 있어. 소영이 회사에 압력 넣은 것도 사람 시켜서 조사한 것도. 수연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왜 그랬어? 왜긴 왜예요? 30년간 제가 당신 옆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아요? 다른 여자 생각하는 남편 옆에서. 수연이 마침내 폭발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여자 딸이 나타나서 당신을 빼앗아가려고 하잖아요. 소영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야. 어떻게 확신해요? 재벌가 딸이 된 건데 욕심이 없을 리 없잖아요. 한 회장과 수연의 갈등은 점점 심해졌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민준이 고민하고 있었어요. 엄마, 정말 누나한테 그런 일을 했어요? 민준아, 엄마는 우리 가족을 지키려고 한 거야. 하지만 그건 잘못된 일이잖아요. 잘못된 게 아니야. 저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 가족을 위협하고 있어. 누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요. 민주는 몇 번 소영을 만나면서 그녀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거든요. 민준아, 너마저 저 사람 편을 들 거야? 편을 든다는 게 아니라 옳지 않은 일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엄마는 어떻게 돼? 30년간 참고 살아온 엄마는? 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민주는 괴로웠어요. 어머니도 이해했지만 소영에게 한 일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후 민주는 소영에게 직접 사과했어요. 누나, 죄송해요. 응? 갑자기 나한테 뭐가 미안해? 엄마가 누나한테 한 일들.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소영은 민준의 진심을 느꼈어요. 민준아,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저도 처음엔 누나를 경계했어요. 엄마 말에 영향을 받아서. 그럴 수도 있지. 갑자기 나타난 누나니까 경계하는 게 당연하지.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요. 누나가 어떤 사람인지. 민준의 말에 소영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고마워, 민준아. 누나, 우리 정말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천천히 해보자. 서두르지 말고. 수연은 마지막 수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미정아, DNA 검사 결과를 조작할 수 있을까? 친구이자 변호사인 박미정에게 위험한 제안을 한 거예요. 수연아, 미쳤어? 그건 범죄야. 하지만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설마 정말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수연의 절망적인 표정을 본 박미정은 놀랐어요. 수연아, 정신 차려. 그런 일 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 이대로 저 아이한테 내 가족을 빼앗겨야 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정아, 부탁이야. 도와줘. 박미정은 고민에 빠졌어요. 친구를 도와주고 싶었지만 범죄에 가담할 수는 없었거든요. 수연아, 나는 도울 수 없어. 그리고 너도 그런 생각 접어야 해. 결국 박미정은 거절했어요. 하지만 수연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며칠 후 수연은 한 회장에게 제안했어요. 여보, DNA 검사를 해보는 게 어때요? DNA 검사? 네. 정말 당신 딸이 맞는지 확인해보는 거예요. 꼭 그럴 필요가 있겠어? 하지만 법적으로는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나중에 상속 문제도 있고. 한 회장은 수연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자신도 100% 확신하고 싶었거든요. 소영아, 혹시 DNA 검사해도 될까? DNA 검사요? 왜요? 그냥 공식적으로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서. 소영은 망설였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최 여사님이 원하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 아니에요.
저는 안 하고 싶어요. 안 할래요. 왜? DNA 검사까지 해야 할 정도로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면 차라리 인연을 끊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소영의 단호한 거절에 한 회장은 당황했어요. 소영아, 그런 뜻이 아니야. 아버지도 제가 정말 딸인지 확신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 그럼 왜 갑자기 DNA 검사 얘기가 나와요? 한 회장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수연의 요청이었다고 말할 수도 없었고, 그날 이후 소영은 한 회장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저희 이제 이렇게 만나는 거 그만해요. 추모공원에서 소영이 말했을 때 한 회장은 충격을 받았어요. 왜? 갑자기 왜? 피곤해요. 환영받지 못하는 곳에서 가족인 척 하는 게. 소영아, 그런 게 아니야. 최 여사님은 저를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버지도 확신하지 못하고 계시고.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럼 뭐예요? DNA 검사는 왜 하자고 했어요? 한 회장은 할 말을 잃었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상황을 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소영은 어머니 추모비에 마지막 꽃을 놓았어요. 엄마 미안해요. 아버지를 찾긴 했는데 저도 엄마처럼 아버지와는 함께 지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소영아, 제발 잘 지내세요, 아버지. 행복하세요. 소영은 그렇게 말하고 추모공원을 나섰어요. 한 회장이 뒤쫓아갔지만 소영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온 한 회장은 수연에게 분노를 터뜨렸어요. 봐, 이제 됐어? 소영이가 떠나버렸어.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좋다고? 30년 만에 찾은 딸을 다시 잃었는데? 하지만 우리 가족은 평화로워질 거예요. 평화? 한 회장이 비웃었어요. 이런 게 평화야? 그날 밤부터 한 회장은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30년 전 은주를 잃었을 때처럼 이번에는 딸까지 잃었다는 절망감에 빠진 거예요. 소영이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한 회장은 매일 술에 의존하며 지냈고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는 날이 많아지며 회사 일에도 집중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회장님, 이소영 씨에 대한 추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설 탐정이 가져온 보고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이소영 씨가 사실은 대학교 때부터 학생회 활동을 했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봉사활동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 그리고 어머니 이은주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큰 병원비가 필요했는데 소영 씨가 자신의 적금을 모두 깨서 치료비를 댔습니다. 현재도 어머니의 병원비 대출금을 갚고 있어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 회장은 보고서를 읽으며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왜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지? 아무래도 자존심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탐정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소영 씨가 최근에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찾은 것들입니다. 서류에는 30년 전 한태준이 은주에게 보냈던 편지들과 사진들이 있었어요. 이은주 씨가 평생 보관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마지막 편지는 은주가 소영에게 남긴 것이었어요. 소영아, 엄마가 너에게 숨긴 게 있어. 내 아버지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단지 환경이 허락하지 않았을 뿐이지. 만약 언젠가 만나게 된다면 너무 원망하지는 마. 그리고 엄마는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했다는 것도 알아줘. 한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어요. 소영 씨가 회장님과 만나면서도 계속 어머니 병원비 대출을 갚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씩. 150만 원? 네. 그래서 원룸에서 혼자 살면서도 생활이 빠듯했던 겁니다. 하지만 회장님께는 한 번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한 회장은 자신이 얼마나 딸을 몰랐는지 깨달았어요. 소영은 돈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존심 때문에 도움받기를 거부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영 씨가 최근에 한 일이 있습니다. 뭔데? 어머니 이은주 씨 이름으로 간병인 장학금을 만들었어요. 매달 자신의 월급에서 50만 원씩 내서 50만 원을? 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간병인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이라고 하네요. 한 회장은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은 딸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한편 수연의 음모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정말 누나한테 그런 짓을 했어요? 민준이 어머니를 추궁했을 때 수연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민준아, 누나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아요? 병원비 대출 갚느라고 매달 고생했다는 거 알아요? 그걸 어떻게 알았니?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그리고 누나는 자기 엄마 이름으로 장학금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고 있었다고. 민준의 목소리는 실망으로 가득했어요. 어머니, 누나는 우리한테 해를 끼치려던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가 잘못하신 거예요. 그날 밤 민주는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누나가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찾아봐요. 민준아, 누나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오해한 거예요. 한 회장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소영을 어떻게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막막했어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박미정이 한 회장을 찾아온 거예요. 태준 오빠, 할 말이 있어요. 무슨 얘기? 벌어지지 않은 일이기도 하고 해서 이걸 말을 할까 말까 망설이긴 했는데 사실은 수연이가 DNA 검사 결과를 조작하려고 했어요. 뭐라고? 저한테 도와달라고 했어요. 소영 씨가 진짜 딸이 아닌 것처럼 결과를 바꾸자고. 한 회장은 경악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 당연히 거절했죠. 하지만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 이 얘기를 해주는 거야? 친구로서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서요. 수연이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자기 혼자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도 아닌데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서요. 그날 밤 한 회장은 수연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수연아, 이제 정말 끝이야. 무슨 소리예요? DNA 검사 조작하려고 했다는 거 들었어. 수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여보, 30년간 당신도 내 옆에서 고생이 많았지. 나도 당신 고생시키면서 마음이 내내 불편했어. 그렇게 힘들다면 서로 그만두는 것도 좋겠지. 무슨 말이에요? 이혼하자, 수연아. 소영과 연락이 끊긴 지 벌써 3개월이 지났어요. 한 회장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딸을 찾고 있었어요. 소영 씨가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만뒀다고? 언제? 한 달 전부터 출근하지 않고 있어요. 사직서만 이메일로 제출하고 그 후로 출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회장은 불안해졌어요. 집은? 원룸도 비어 있습니다. 짐도 다 빼고요. 어디로 간 거지? 탐정도 소영의 행방을 찾지 못했어요. 한 회장은 매주 추모공원을 찾았어요. 혹시 소영이 올까 해서였어요. 하지만 소영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은주 씨, 소영이가 지금 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 제가 그때 왜 그런 검사를 하자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한 회장은 은주의 추모비 앞에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이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아버지, 누나를 찾았어요. 그게 정말이야? 어디서? 지금 소영이는 어디에 있고? 친구들을 통해서 알아냈어요. 민준이 가져온 정보는 놀라웠어요. 지금 누나는 한적한 시골 동네 요양원에서 일을 하고 있대요. 요양원? 한 회장은 소영이가 요양원에서 일을 한다는 민준이의 말을 듣자 예전에 잠시 스치듯이 소영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다는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났어요. 엄마처럼 간호사가 되고 싶었는데 대학 갈 무렵부터 엄마가 몸이 좋아지지 않아서 생활이 빠듯해져서 간호대학은 무리였다는 말을 했었거든요. 네, 어르신들 간병하는 일이에요. 급여도 많지 않고 힘든 일인데 한 회장은 즉시 그 요양원으로 향했어요. 경기도 외곽의 작은 요양원. 한 회장이 도착했을 때 소영은 할아버지 한 분의 식사를 도와드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천천히 드세요. 고맙네, 소영아. 너 같은 손녀가 있으면 좋겠어. 제가 할아버지 손녀라고 생각하세요. 소영의 따뜻한 미소를 보며 한 회장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소영아. 뒤에서 부르는 목소리에 소영이 돌아봤어요. 아버지? 놀란 소영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이 스쳐 지나갔어요. 어떻게 여기를? 민준이가 알려줬어. 소영아, 얘기 좀 하자. 지금은 안 돼요. 일하는 시간이라서. 그럼 퇴근하고 만날 수 있을까? 소영은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요양원 근처 작은 카페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어요. 미안하다, 소영아. 정말 뭐라고 할 말이 없구나. 한 회장의 첫마디였어요. 뭘 미안하다고 해요? 모든 게 다 내가 잘못한 것 투성이라는 생각이 드는구나. DNA 검사 얘기도 수연이한테 휘둘린 것도. 아버지, 너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했어.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착한 아이인지. 한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머니 병원비 대출 갚고 있는 것도 뒤늦게야 알았어. 왜 나한테는 한 번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던 거니? 그런 걸로 가족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바보야. 가족이니까 도와주는 거지. 하지만, 그리고 은주 씨 이름으로 장학금 만든 것도 알았어. 내가 얼마나 내 어머니를 사랑하는지. 소영의 눈에도 눈물이 글썽였어요. 아버지, 저는 정말, 나도 알고 있어. 너는 우리 가족에게 해를 끼치려던 게 아니라 오히려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했다는 걸. 수연이랑은 이혼 절차를 밟고 있어. 그 사람이 내게 한 일들을 용서할 수 없어. 아버지, 그럴 필요까지는. 있어.
내 엄마를 그렇게 떠나보내서 너와 내 엄마 둘 다 고생하면서 살게 했는데 30년 만에 겨우 찾은 딸을 다시 잃고 싶지는 않구나. 소영이 다시 서울로 돌아오고 오래 걸리지 않아 한 회장의 이혼 절차도 마무리되었습니다. 소영아, 이제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 아니에요. 저는 혼자 사는 게 좋아요. 그럼 적어도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하자. 아버지가 내주시는 건 받고 싶지 않아요. 소영은 여전히 독립적이었어요. 그럼 회사는 어떨까? 선경그룹에서 일해보지 않을래? 실력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해볼게요. 하지만 특혜는 싫어요. 한 회장은 딸의 자존심을 이해했어요. 그럼 공개 채용으로 지원해봐. 나는 개입하지 않을게. 소영은 선경그룹 공개 채용에 지원했고 실력으로 합격했어요. 축하해, 소영아. 고마워요, 아버지. 하지만 회사에서는 특별 대우 없기에요. 당연하지. 너의 실력으로 인정받아야지. 민준도 누나의 취업을 진심으로 축하해줬어요. 누나 축하해요. 다른 팀이지만 우리 서로 힘내요. 그래, 민준아. 우리 둘 다 힘내자. 선경그룹에서 일하기 시작한 소영은 자신의 실력을 증명해 나갔어요. 이소영 대리, 이번 프로젝트 정말 잘해줬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딸이라는 소리 하나도 안 하고 묵묵히 일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아요. 동료들은 소영이 한 회장의 딸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미 실력으로 인정받은 후였어요. 정말 몰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티를 하나도 안 내실 수가 있지? 그냥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어요. 1년 후 소영은 팀장으로 승진했어요. 순전히 능력으로 인정받은 승진이었어요. 소영아, 축하해. 고마워요, 아버지. 이제 좀 당당해진 것 같아요. 처음부터 당당했어야지. 넌 내 자랑스러운 딸이야. 소영은 이사를 하며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마지막 편지를 하나 더 발견했어요. 소영아, 이 편지는 내가 아버지를 만난 후에 읽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엄마가 너에게 하지 못한 마지막 이야기가 있어. 내 아버지를 원망하지 마. 그 사람은 엄마를 정말 사랑했어. 하지만 엄마를 지키기 위해서 이별을 선택했던 거야. 마음이 변한 게 아니라 엄마도 나중에 알게 됐어. 그래서 그 사람을 더 이상 원망하지 않았어. 너도 내 아버지를 용서해 주렴.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 부족한 엄마 때문에 고생만 하는 너를 보면서 내가 먼저 내 아버지를 찾아가야 하나 고민도 많이 했지만 결국에는 내 이기심과 자존심 때문에 그러지 못했어. 그게 내내 마음에 걸려. 너한테 너무 미안하고 너의 존재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도 미안한 마음에 소가리도 많이 했단다. 내 아버지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야. 너에게도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겠지. 엄마는 너와 그 사람이 따뜻한 부녀지간으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 있어. 사랑한다, 내 딸. 우리 소영이. 편지를 읽은 소영은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가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감동받았거든요. 아버지, 이거 읽어보세요. 한 회장은 편지를 읽으며 오열했어요. 은주 씨가 모든 걸 알고 있었구나. 네. 그리고 아버지를 용서했어요. 고마워, 소영아. 내가 있어서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었어. 그리고 지금 2025년 8월. 아직도 한창 더운 한여름이지만 한태준 회장과 소영은 여전히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추모공원을 찾아요. 요즘에는 민준이도 함께 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은주 씨, 소영이를 정말 잘 키웠어요. 어쩜 이렇게 대견하게 일도 잘하는지. 엄마, 저 이제 팀장이 됐어요. 아주머니, 저도 인사드려요. 소영 누나는 정말 자랑스러운 누나예요. 세 사람은 나란히 서서 은주의 추모비에 꽃을 놓아요. 아버지,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나도 정말 행복해. 30년이나 늦었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이니까. 엄마도 기뻐하실 거예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어요. 마치 은주가 답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 정말 기쁘다. 우리 소영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겨울 햇살이 따스하게 세 사람을 비추고 있었어요. 30년간 헤어져 살았던 가족이 드디어 완전해진 순간이었어요. 이렇게 30년 만에 만난 아버지와 딸의 파란만장한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불신하고 의심했지만 결국 진심과 사랑으로 하나가 된 가족의 이야기였어요. 중간에 재벌가 부인의 음모와 갈등도 있었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었던 건 서로를 향한 진심 때문이었어요. 특히 소영이 보여준 자존심과 독립심,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돈이나 지위가 아닌 진정한 사랑으로 가족이 된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한태준 회장이 30년 전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며 딸을 되찾으려 노력한 모습도 인상 깊었고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가족이란 혈연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려는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통한다는 것도요. 여러분들도 혹시 오해나 갈등으로 멀어진 가족이 있다면 먼저 손을 내밀어 보는 건 어떨까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처럼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감동과 교훈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도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 또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